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네, 아주 하얀색으로 깔끔한 스튜디오를 꾸며서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이번 주에는 코오롱 이웅렬 명예회장이 네.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라고 네, 인보사. 불리는 네네.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게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어떤 소송에서 어떻게 됐길래 무죄를 네.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보사라는 약은요, 네. 이 코오롱이 미국의 그 개발 법인을 세우고 개발한 이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을 유전자 치료하는 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약 네. 개발하는데 한 17년, 18년 걸렸거든요. 네. 이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오롱이 고의로 성분을 속였고 그리고 이 약을 개발하는데 관여한 이우석 전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하고 네. 코오롱 그룹의 이제 당시 회장이 이웅렬 명예회장이 네. 이 성분 속인 거를 은폐하고 이 허가를 받고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받았다. 그래서 이 검찰이 기소를 해서 5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검찰이 그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한테 각각 징역 10년, 벌금 5천억 원씩을 구형한 사건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이 지난달 29일 날 나온 1심 판결에서 이웅렬 회장하고 이우석 전 그 대표 등 이 기소된 관련자 그리고 이제 그 코오롱 쪽의 법인들 네. 전부 모두 무죄, 뭐 면소 판결을 받은 뭐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무죄 이제 면소 판결을 받았다니까 네. 뭔가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네, 만이라고 네, 네, 하는데 네.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웅렬 회장 측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이웅렬 회장이 개인적으로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보사라는 약이 내 넷째 아들이다, 넷째 아이다 네네. 할 정도로 이 정성을 기울이고 뭐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그쵸. 오랜 시간 동안 네. 투여해서 개발한 약인데 이렇게 기소가 되고 이러니까 되게 억울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성분을 속여서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말이거든요. 네. 나쁜 말만 있는 건데 그렇죠. 기소 어떻게 내용이. 네. 무죄가 나왔는지 네.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보사가 네. 어떤 약인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 아시죠? 네. 주로 이 할머니들,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뭐 무릎 관절염 이런 거. 네. 인보사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제거든요. 네. 이 무릎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연골이 닳아버린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을 관절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관절강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연골이 재생이 되는 네. 그런 기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 닳아져 버린 연골이 다시 빨리 재생이 돼서 자라도록 네네. 유전자를 조작한 연골 유래세포, 사람의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를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 주사하면은 이 닳아져 버린 연골 세포가 빨리 재생되도록 만든 약이고 그거를 닳아져 버린 부위에 주사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은 이 주사제가 1액, 2액 이 두 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작은 유리병 주사제 들어간 작은 유리병은 이제 바이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알 2개인데 1번 바이알 1액은 이 사람의 연골에서 유래된 세포를 이제 넣었고 네. 2액은 역시 이 연골 유래 세포인데 그 연골 유래 세포에서 연골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돕는 이 어떤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네. 연골 유래 세포에 섞은 거예요. 2번 그 네네. 주사제 네. 그리고 이 1번과 2번 주사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주사를 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네. 확실하게 이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약을 개발할 당시에 네. 그 임상 시험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일단 주사를 한 번만 맞으면 되고 계속 맞는 게 한 번만 맞고 1년을 쭉 지나서 보면은 상당히 그 기존의 다른 약들보다 연골이 이 재상이 효과가 확실히 많이 되는 약이고 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이제 기대가 됐던 약입니다. 단
그만큼 비싸서 국내 기준으로 이제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한 번 주사 맞는데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인데 그 대신에 몇백만 원 내고 주사 맞으면은 한 번만 주사 맞으면 연골이 다시 많이 좋아지니까 네. 효과가 좋은 약이죠. 가격도 가격인데 한 번만 네. 맞으면 된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네. 이 인보사, 이 네. 코오롱이 재판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이 1액, 2액 그 이 바이알이 2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액에 연골세포 배양을 빠르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조작한 유전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조작이라는 게 나쁜 말로 조작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유전자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람의 신장, 콩팥,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에다가 이 유전자를 배양을 해서, 그러면 유전자가 배양이 되면, 그거를 그 신장 유래 세포에서 똑 떼내가지고, 그 유전자만 연골 유래 세포에다 다시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되는 건데 코오롱이 최초의 이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실수로 그 이 신장에서 유래된 세포에서 이 배양한 유전자만 똑 띈 게 아니고 그 신장 유래 세포까지 섞어서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이 집어넣고 이제 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일정한 비율로 이를테면 베이스가 되는 세포를 이렇게도 띄어서 더 이 개발을 해보고 저렇게를 띄어서 또 개발을 해보고 하는데 이 신장에서 유래된 세포가 실수로 잘못 들어간 부분을 떼어서 개발한 게 효과가 아주 좋게 나왔대요. 그런데 코오롱은 이런 실수를 몰랐다고 그럽니다. 몰랐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완성이 돼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 2017년도에 국내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 3,700명이 실제로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식약처에다가 이런 신약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라고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1번액, 2번액 둘 다 베이스가 연골 유래의 그 이 성분, 이 세포 성분이라고 이제 그 신고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니까 미국에 수출해서 판매를 하려고 미국 FDA에 이제 그 승인 요청을 하는데 미국 기준에 맞춰서 성분을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어라? 2번 주사액이 이게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고 신장 유래 세포였네. 우리도 몰랐는데 이 미국에 필요한 조사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네. 라고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다시 그 미국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라? 연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신장세포였어? 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시발이 됐고 사실은 미국에 수출을 안 하고 그냥 국내에서만 쭉 팔았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모르고 팔았을 수도 있겠죠. 처방하고. 그랬는데 코오롱이 자기도 실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 자진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팔았는데 국내에는 둘 다 1번, 2번 주사약이 둘 다 연골 유래 세포라고 이거 신고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2번은 신장 유래 세포였어요라고 이제 했고 한국 식약처는 성분을 성분 신고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해 버렸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은폐한 것 같다. 조사해 달라라고 검찰에 이제 관련 계열사하고 이국영 회장 등을 고발한 거고요. 고발한 게 가장 큰 게 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실은 이 신장 유래 세포인 줄 알면서도 연골 유래 세포라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3,700명한테 처방을 해서 이 비싼 약을 1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혐의로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심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오래 걸렸죠. 근데 지난달 29일에 1심에서 이웅렬 회장 또 코오롱 관련자들이 신장 유래 세포를 고의로 처음부터 사용하고 은폐한 게 아니다. 정말 몰랐다. 이 연구 개발 과정에서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 모두 그 이 무죄 판결, 면소 판결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치는 복잡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이 모두 법으로 일일이 단죄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고의가 아니었고 네, 정말 네. 몰랐는데 이 무죄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성분의 이액의 성분이 사실대로 네. 기재가 되고 네. 뭔가 식약처에 다시 제안을 해서 네. 승인이 되면 국내에서 다시 판매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죠? 네. 이 효과가 좋다. 코오롱이 네. 식약처에서 이 품목 허가 취소를 이제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라. 아니, 품목 허가 취소를 없던 일도 해달라. 네. 이 소송을 이 1심 요번에 1심 소송과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왔어요. 네. 우리는 이게 고의가 아니었고 네. 그랬는데 국내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지금 진행된 이 1심 재판과 별개의 재판에서 네네. 경위가 어쨌든 간에 성분 오류, 성분을 잘못 신고한 건 맞으니까 네. 품목 허가를 취소한 거는 이 잘못이 없다. 음. 이제 그랬는데 코오롱도 사실은 이 약을 다시 품목 허가를 처음부터 내서 다시 시판할 생각은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없고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그래요. 이 미국 이제 한국은 접고 네. 미국 FDA에서 미국 시장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판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는 네. 판매만 하면은 오케이 다 돼서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FDA에서 사용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한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런저런 약을 한국에서 개발해서 잘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팔고 싶어요. 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겠습니다라고 냈는데 그 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잠깐만요. 이 성분 오류가 있는데 성분을 사실 2번 주사액을 신장 유래 세포로 정정해서 할게요. 라고 해서 미국 FDA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 정정을 해서 지금 임상시험 1상, 2상까지 성공을 했고 임상시험 3상 환자한테까지 투약까지 끝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투약한 다음 효과를 보고 기다리는 거죠. 이 3상에서 효과가 좋게 나오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종 입증이 되면 FDA에서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 성분이 잘못 신청을 한국에서 잘못 신청한 걸 알고 미국에서는 신장세포를 하겠다고 해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시판될 것으로 코오롱 측은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제 구매를 할 수 없고 미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니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나도 고생하는데 나는 못 받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개발한 약인데 역차별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차별이라는 표현은 뭐 조금 이제 좀 이 심한 표현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한국하고 미국에서 이상하게 코오롱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임보사가 미국에서 이 코오롱이 희망하는 대로 임상시험이 잘 끝나고 허가를 받으면 미국에서는 판매되고 처방되고 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질문을 해보자면 결국 미국 FDA는 성분 오류가 착오였다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임상시험도 해서 이게 잘 되면 판매 예정까지 할 건데 왜 대체 우리나라 식약처는 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결국은 좋은 약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식약처의 입장은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좀 달랐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판매 허가를 사용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그 착오가 밝혀졌으니까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임상시험을 해보자. 네. 임상시험이라는 건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일단 안전한 약이냐부터 이제 확인하고 효과가 있는 약이냐 확인하고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약이냐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되니까 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돼서 환자 3,700명이 주사를 맞고 있던 약이다. 네. 그러니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안 된 신장 유래 세포라면은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수천 명이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중단시켜야지.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 거였어. 부작용 우려가 있는 거잖아. 라는 게 이제 식약처 입장이고요. 네. 실제로 식약처는 이 주사를 맞은 3,700명이 조금 넘는 환자들을 혹시 이 주사제와 관련된 부작용이 있는지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양면의 입장이 네. 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이 좀 애매하게 꼬였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관련해서 뉴스 네. 이제 기사를 읽다가 네네. 하나 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1심 재판부가 네. 그 판결문에서 검찰 측에게 네네. 약간 너네 너무 무리하게 기소했다. 뭐 과학 기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네.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이 신기술, 과학기술, 뭐 의술 이런 쪽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고 기소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적시한 게 맞고 네. 그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네.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 1심 판결만으로 무조건 최종적으로 코오롱이 옳았어라고 최종 판단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요. 없죠. 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인보사 수사와 기소가 좀 무리하다고 네. 이제 본 거죠. 네. 앞으로 이제 2심, 3심에서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무조건 검찰을 나쁘다고, 무리했다고 비판하기도 어렵고 네. 또 그렇다고 검찰이 또 이 2심, 3심에서 뒤집겠지라고 또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죠.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네. 이 재판 과정 또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과정을 식약처도 다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좀 이 소극적인 태도가 좀 아쉽습니다. 한국처럼 이미 환자에게 성분을 잘못 신고한 약이 투약되는 상황에서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엄격한 판단과 규제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겠죠.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되 다른 쪽으로는 이 글로벌 제약 시장과 의료계, 그러니까 이 인보사의 네. 경우는 이제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어떤 한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이 개발과 임상시험과 사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약품, 이 경우에는 코오롱의 인보사가 오류를 바로잡고 국내에서도 수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한편에서는 그렇게 좀 유연한 자세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뭔가 부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런 이제 태도랑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을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약이 있으면 쓰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코오롱 인보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내용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AK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